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그 업종 있죠, 업종. 이화전기가 하는 사업이 최근에 시세를 크게 내고 있는 섹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한간에서는 이화전기가 그 섹터 쪽에 뭐 어떤 A라는 기업하고 혹시라도 대각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겠나 막 이런 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이런 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나온 부분하고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던 상황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이화그룹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은 못 드리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소식과 판단을 드릴 겁니다. 뭐 궁금한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EID,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이렇게 종목명과 입장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을 도와드릴 걸 약속을 드립니다. 빠른 소식도 말씀드리고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할 부분은 예전에 여러분 이화전기가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좀꽤 됐습니다만 6월 9일에 주총과 관련해서 임시 주총과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다시 나왔죠. 부의안건이 확정됐다. 그래서 정정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의안의 내용은 사내이사 후보자 윤성진 선임의 건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자 이하춘 선임의 건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준 전 회장의 공판이 6월 23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6월 24일 날 임시 주총을 하면 공판 건과 관련한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뭔가 관련된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길 봐서는 그거는 아니고 사내이사 후보자하고 사회이사 후보자 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윤성진 씨는 보니까 이트론 쪽에 사내이사고 캄토프라자 전자 경영비에 있었다는 건, 이 정도의 경력상. 이하춘 씨는 여기 또 나와 있죠? 이런 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인사인지 우리가 뭐 사실 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 김영준 쪽과 연관이 된 쪽들의 이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건의 그 임시 추종 의안이 일단 공시로 나왔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사진의 변동이 좀 있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는요. 네, 현재 이사는 지난 1분기 보고서 별로 볼 때 이 정도 이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뭐 눈에 띄는 이사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백성현이 대표죠. 문규현, 주의식, 최봉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좀 이름이 익숙했던 상패 쪽하고 상패 적시 인물로 했었던 명단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다 연관이 좀 돼 있는 이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명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패건과 관련해서 적시 인물로 나왔던 신정희 씨가 또 있죠. 신정희 대표가 쭉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과거에 그 적시 인물로 됐었던 구본익 씨는 이 이사 명단에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정희 씨는 아직도 있죠. 이 경영진들이 김영준 회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되지만 아직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아직 신정희 씨가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매각을 하면은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매각을 하지 않고 경영진 물갈이 쪽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거래소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명단을 한번 쭉 봤어요. 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관심을 갖는 것은 공판입니다. 공판. 6월 23일. 6월 23일에 공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6월 23일 공판이 있게 되고, 6월 24일에 임시주총이 개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판의 결과, 그러니까 1심의 결과는 7월 달에 결국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일정상 보면은 이게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나와서 횡령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1차 횡령 금액이 일단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 가처분 신청한 거, 그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판 내용과 그리고 1심의 7월달 결과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결국 유아그룹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고요. 여하튼 여기에 대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건과 관련한 것은 좀 변동사항이 좀 있었죠. 다른 기업 말이죠. 그래서 보면 한성네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매매 중이고 정리매매되고 완전히 상폐가 되는 거고요. MFM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SUNP라든가 쌍방울이라든가 아직 결과 당연히 안 나왔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질심사 이후에 심사를 아직 밟고 있는 단계고요. 비덴트는 6월 23일 날 결정이 되죠. KH 미래물산, 뭐 KH건설, KH그룹, KH미래물산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룹사들끼리 돌려가면서 자금을 막아가면서 많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들의 결과도 이화그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기업 자체가 이 방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기나 이런 쪽도 좀 있고요. 전력장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방산 섹터가 엄청 핫했고 이 방산 섹터가 좋기 때문에 이 수주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에 유리한 수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수주권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 건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상패 위기에 있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 방산업체에서 혹시라도 인수하는 건에 그런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 하나 쪽하고 연관이 되어서 공급계약 까는 게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예를 들면 4월 28일 급변도 4월 28일에도 하나 시스템과 해가지고 85억 정도의 계약을 따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2024년 11월 달에도 한화 시스템하고 방산전자 분야 자 이쪽에 납품을 좀 했죠. 이게 한화 시스템하고 연관이 많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화전기가 상황이 안 좋을 때 한화 시스템은 이화전기를 인수를 한다면 뭐 거의 그 싸게 인수를 하고 거저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화전기가 한화 시스템에 혹시 매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설도 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워낙 방산 섹터가 좋으니까
그런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매각건과 관련해서 국내 굴지의 H그룹하고의 이런 건도 우리가 일단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위종목 이화전기 대표가 있을 때 1년도 매출을 한 700억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쭉 보시면 막 그 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원자력 분야 쪽도 연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 원자력 섹터도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쪽하고도 관련이 돼요. 연합기사업 활성화. 이런 건들이 전부 인공지능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한 섹터인 쪽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건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이 어떤 매각건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여기 한번 중간에 보시면 해외 원전 설비, 유도 무기 체계 전원 공급 장치, 해외 함정 건조. 자, 요런 건하고도 지금 현재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 건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건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있죠. 물론 좀 때가 늦긴 늦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처분 신청건이라든가 이런 건에 좀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이화그룹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어떤 기대 요소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희망을 한번 잃지 말고 좀 보십시다. 제가 그 건에 관련된 말씀은 요 번호로 EID 또는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여기서는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어떻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외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지금 현재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 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 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 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조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밀월 관계죠. 네,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원 가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 게 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미국 굴지의 그 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그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